유럽하고 중국에서 FSD가 승인될 거라고. 와, 이거 드디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도 FSD를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화제죠. 2월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가 승인될 거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이게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FSD 유럽 중국 승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중국 생산 모델들이 FSD를 더 빨리 쓸 수 있게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머스크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볼까요? 지난달 다보스에서 감독형 FSD가 유럽에서 다음 달 승인되길 희망하며 중국도 비슷한 타이밍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형 FSD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배포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FSD 승인은 그럼 뭐냐? 간단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FSD가 배포된 것처럼 유럽과 중국에서도 FSD를 쓸 수 있게 되는 승인. 다시 말해서 이게 승인되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도 감독형 FSD를 더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FTA 관련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유럽에서 말하는 승인은 보통 특정 기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유럽 규정에 맞는지 입증해야 되고요. 형식 승인 절차를 통해서 유럽 각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승인되는 건 기술 성능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지도, 원격 업데이트와 같은 규제 조건 같은 것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게 충족되면 중국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고, 이 허가 범위에 따라서 부분 허용만 되냐, 완전 허용이 되냐, 이런 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어를 콕 집은 건데, 일단 지금 유럽과 중국 반응은 어떻냐? 유럽은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라고 하는데요. 이쪽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걸 보니까 2월에 테스트 시연을 본 뒤 판단한다는 취지로 알려졌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유럽 시장에서도 감독형 FSD 승인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현지 매체에서 나온 걸 보면 중국에서 곧 승인된다는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2월 승인이 안 된다고 못 박은 건 아니고요.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이걸 언급하기 전에도 2026년 2월에서 3월쯤 중국에서 전면 승인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시기를 목표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럼 대체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근거가 뭐냐?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테슬라와 RWD가 승인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테슬라도 2026년 2월에 FSD가 요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시연 입증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 차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승인이 되면 중국에서도 예정된 시기에 승인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매핑 조건이라던가 현지 최적화 문제라던가 현지 정부의 규제 문제도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이건 뭐 테슬라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럽과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냐? 이건 뭐 간단하죠.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된 차들이니까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에서 풀리면 중국 생산 모델도 FSD가 허용되는 단계로 갈 거고, 이렇게 되면 중국 생산 모델 3와 모델 Y도 비교적 FSD를 빠르게 쓸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도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거의 맞아떨어지는데요. 저희가 계속 언급했던 게 2027년이잖아요. 올해와 2027년이 특히 중요하다 했었는데 왜 하필 2027년이냐? 이미 그 전부터 유럽과 중국 승인이 올해쯤 될 거란 얘기가 있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27년이 유력할 거라고 했는데 마침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나요? 2027년까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거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되려면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현대차그룹이 앞장서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생산 테슬라의 FSD도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중국 생산 모델은 안 되고 미국 생산 모델만 되는 거냐? 미국 생산 모델은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중국과 유럽 관련된 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규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유럽 규정을 맞춰가는 구조거든요. 즉 유럽에서 어떤 기준이 승인되거나 도입되면 한국에서도 이걸 따르게 되는 건데, 디젤 엔진도 보면 유로 6다, 유로 7이다 해서 따라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 기준을 따라야 유럽에 차를 팔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유럽과 중국에서 승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서도 중국 생산 테슬라도 FSD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2017년 목표랑 맞물리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도 안 풀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한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전과 다른 게 뭔가요? 이전에는 FSD를 900만원 넘는
돈을 주고 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아닌 차에 귀속되기 때문에 오래 타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큰 거죠. 진입 장벽도 당연히 높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FSD를 구독형으로 구매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미 미국에선 일시불 구매를 없애고 구독형 상품만 판매 중이잖아요. 월에 14만원 정도래요. 애초에 FSD를 사는 사람들은 차를 좀 자주 쓰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운전기사 한 명을 고용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 기사 월급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내가 노인이라 운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황상 차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럴 때도 FSD 도움을 받기가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이렇게 되면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FSD를 안 써본 사람들 중에 FSD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잠재 고객들이 확 늘어나는 건데 약간 미국식 판매 전략이죠. 왜냐면 차 가격도 동시에 확 낮춰버리면서 더 괜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이 FSD라는 게 한 번 경험해 보면 말 그대로 혁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놀랐다가 금방 적응하긴 하는데 막상 또 없으면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FSD도 테슬라의 구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FSD는 테슬라를 구매하는 이유는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벤츠의 AMG, BMW의 M처럼 FSD는 테슬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벤츠도 보면 AMG 판매량이 소수이긴 하지만 벤츠의 이미지로 통하고요. BMW도 M모델 판매량은 소수지만 BMW의 이미지입니다. 테슬라는 이걸 FSD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이걸 넘어서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으니 FSD가 이미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매 이유까지 된 중요한 순간이란 겁니다. 동시에 파격적인 가격 인하랑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위험하단 건데, 이제는 모델 3나 모델 Y를 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죠. 저렴하게 산 만큼 FSD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소비자들 입장에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국내 브랜드가 대응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이래서 시장 선점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현대차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김승현 편집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노조가 본격적으로 로봇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은 가격 정상화를 넘어서 가격 재정렬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모델 하나만 가격을 살짝 낮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델 하나의 가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춘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다른 모델들도 가격 범위를 재정렬해야 한다고요. 그 기준은 이미 정해졌죠.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영향권을 벗어날 정도로요. 현대차그룹은 그나마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어둔 상태인 건 맞지만, 동시에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가격을 내리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내연기관차 차주들이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범위로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대기아 전기차 점유율은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